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31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 시작!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아닙니다. 권장한다.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아니죠? 가공식품 섭취를 피한다.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단조로운 생활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매일 2시간 이상 아니고요. 고강도 근력운동 아닙니다.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1번의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번)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특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세포의 노화.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면역 능력이 저하.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잔존 능력이 저하.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회복 능력이 저하. 다섯 번째,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특징을 말합니다. 5가지는 신체적 특성이고요. 두 번째, 노년기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이 증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 두 번째, 내향성이 증가. 내향성이 증가. 세 번째, 조심성이 증가. 조심성이 증가. 네 번째, 경직성이 증가. 경직성이 증가. 다섯 번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여덟 번째, 의존성이 증가. 의존성이 증가. 8가지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 노년기 사회적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상실, 역할 상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 세 번째, 유대감이 상실, 유대감이 상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사회적 관계 위축. 네 가지는 노년기 사회적 특성입니다. 1번, 내향성이 증가. 심리적 특성이 두 번째죠. 내향성이 증가. 맞습니다. 2번, 의존성 감소. 심리적 특성이 여덟 번째죠. 의존성이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 3번, 조심성이 감소. 심리적 특성이 세 번째, 조심성이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4번, 가족 내 역할 증가. 사회적 특성이 첫 번째, 역할 상실입니다. 증가가 아니라 상실이죠. 가족 내 역할 상실. 5번, 사회적 관계망 확대. 사회적 특성이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위축. 사회적 관계망 위축. 2번의 정답은 1번, 내향성 증가. (3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기능으로 오른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활가정. 질문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기능을 묻고 있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생활에 필요한,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이고요.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을 말합니다. 입소자 9인 이내 시설. 1번, 노인 일자리 제공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번, 성년 후견 사업 시행은 법률기관에서 합니다. 법률기관. 3번, 치매 노인 등록 관리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4번,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독거노인 보호사업에서 합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내용에 보시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나와 있죠? 5번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기능입니다. 3번의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요양. 두 번째, 방문목욕. 세 번째, 방문간호. 네 번째, 주야간보호. 다섯 번째, 단기보호. 여섯 번째, 기타 재가급여. 6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가지가 있고요. 특별현금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비 3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지문에서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재가급여 중 6번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재활급여 아니죠? 2번 가족요양급여 아닙니다. 3번 기타 재가급여 맞습니다. 4번 단기보호급여 아니고요. 5번 주야간보호급여 아닙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급 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자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 외자에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 사회복지관 서비스 등을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제공한다. 잘 알아두시고요. 1번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맞습니다. 2번 방문간호 아니죠? 3번 방문목욕 아니고요. 4번 방문요양 아닙니다. 5번 노인요양시설 아니죠? 5번의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생의,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첫 번째 지문에서 병원 외래진료에 동행하는 것은 외출시 동행입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청세,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4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있습니다. 관련 없죠?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6번의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흡인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입으로 먹는 약인 경구약이나 붙이거나 바르는 약인 외용약은 제공할 수 있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5.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7번의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8번.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노인이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이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노인이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신체적 학대입니다. 1번. 방임.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2번. 유기.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맞습니다. 4.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5. 경제적 학대는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8번의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9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아닙니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아니죠? 5.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대상자 아닙니다. 9번의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1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없다.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1년간 아니고요. 3년 혹은 5년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아닙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산재로 요양 중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10번의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11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시설에 입소시킨다. 적절하지 않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죠.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아닙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니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아닙니다. 존중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모두 수용 아닙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안 되죠? 받지 않는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보수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지문의 내용은 시설생활로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개인 생활 방식인 머리 모양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요양보호사의 취향이 아니라 대상자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릴까요? 맞습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질문하고 있죠?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대상자가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죠. 13번의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1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안됩니다. 장교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안되죠?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안됩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안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4번의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요청함.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맞습니다. 불법 행위는 거절해야 합니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 되죠?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아니죠? 거절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시간에서 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하는 것. 1번. 손상 부위 압박. 맞습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붕대를 이용한다. 2번. 손상 부위 내리기. 아닙니다. 올리기. 손상 부위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아니죠? 휴식. 손상 부위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4. 고주파요법. 아닙니다. 냉찜질.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5. 전기 광선요법. 아닙니다. 아픈 부위 고정.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16번의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아닙니다. 따로 세탁한다.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2. 혈액이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아닙니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혈액이 묻은 침구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3.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아닙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4.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아니죠? 따로 세탁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18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하면은 위궤양이죠. 위궤양의 증상으로는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상복부 불편감.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나와있죠?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위궤양이고요. 1번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2번 대장암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이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4번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도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5번 췌장염은 췌장효소에 의해 췌장 분비샘이 파괴되거나 췌장에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죠.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 위궤양. 19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섬모운동 감소. 맞습니다.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2.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아닙니다.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3. 폐활량 증가. 아닙니다. 감소.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4. 기침반사 증가. 아닙니다. 저하. 기침반사 저하.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아닙니다. 약화. 호흡근의 근력 약화. 호흡 근육이 위축과 근력이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19번의 정답은 1번 섬모운동 감소. 20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1. 심호흡을 제한한다. 아닙니다. 권장한다. 권장한다. 심호흡을 권장한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진의 가래를 배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뜨거운 음식은 피한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식사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환기한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4. 호흡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앙화의는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호흡곤란 시에는 앙화의 자세를 하면 안 되고요. 반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반좌의 자세는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말합니다. 호흡곤란 시 반좌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20번의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32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